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차가 있으신가요? 혹은 갖고 싶었던 차가 있으셨나요? 저는 1세대 소나타, 다크렌저, 세피아가 가장 기억에 남고 로망이었던 차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서 손꼽는 추억의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차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바로 그때 그 차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카메오 TV 작가 허지윤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옛 추억의 감성과 향수를 그리워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당시 자동차는 누군가에겐 단지 탈 것이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꿈꾸는 그것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겐 분신이자 가족, 동반자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그때 그 차들의 주인공은 1991년에 국내 최초 오프로드 SUV로 태어나 구형 코란도와 함께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오프로드의 명장으로 동시에 조선의 쥐바겐으로 불렸던 현대자동차의 갤로퍼입니다. 먼저 갤로퍼의 광고 영상을 보고 오실까요? 자, 광고 속으로. 현대의 본격 사륜구동 승용차 갤로퍼. 강력한 힘으로 높은 안전도로 달려온다. 갤로퍼.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갤로퍼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모델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현재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전공에서 생산한 오프로드 SUV입니다. 갤로퍼의 추억 속에 빠지기 전에 간단하게 현대전공, 즉 현대모비스의 역사에 대해 짧게 알아볼까요? 1977년 6월 종합기계회사로 설립된 현대전공은 1970년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수출 붐을 바탕으로 설립 초기엔 컨테이너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수출했던 현대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저렴한 경쟁 제품이 쏟아져 나오자 냉동 컨테이너 등의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잠시 연명하다가 1980년 경일 요트를 인수하며 요트를 생산했고 1985년엔 현대 차량을 합병해 철도 차량을 생산했죠. 이어 1989년엔 항공기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이후 1987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당시 항공기, 철도 차량, 공작기계 등 기계산업 분야에만 전념하던 현대전공은 기계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 제작 사업에도 진출을 하여 종합기계 메이커로 거듭나기 시작하는데요. 일찍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던 현대자동차와는 달리 현대전공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신생아였기에 관련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었지만 같은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에게 빌부터 조금씩 자동차 생산 기술을 빨아먹기 시작했죠. 현대전공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에 서서히 드러났고 또 당시 우리나라는 삼저호황, 즉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시대를 누리며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됐던 시대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레저 붐이 일어났고 사륜구동 SUV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현대자동차에서는 그간 자동차 합리화 조치로 인해 승용차만 만들어 왔는데 이 때문에 SUV 차량을 생산할 준비를 못했고 그 시장에 뛰어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때마침 전부터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쫓고 있었던 현대전공은 이때다 하며 SUV 차량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 왕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주도로 계열사 간 영역 충돌도 없앤 터라 현대전공의 사륜구동 사업 진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전공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SUV 차량을 만들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셨을 텐데 여기에는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피를 튀기는 현대그룹 내 집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1980년 후반부터 일본 미쓰비시에서 기술을 조달하여 생산했던 당시 최고의 인기의 차 그랜저를 필두로 국내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자동차의 경영은 이를 크게 공헌한 고 정주영 왕 회장님의 동생인 고 정세영 사장님 체제로 굳건하게 입지를 다지며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현대그룹 내부에서는 아들인 정몽구 사장님과 동생인 정세영 회장님의 일가와의 현대자동차 후계구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었죠. 당시 정몽구 사장님은 현대전공을, 고 정세영 회장님은 현대자동차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는데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자 당시 그룹 총수였던 왕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의 장남인 정몽구 사장님이 그룹 주요 사업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했겠지만 그동안 현대자동차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부동의 1등 자리까지 올려놓은 정세영 회장님의 공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친동생으로서 같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당시 재계서열 1위 현대그룹으로 성장시킨 사업 파트너이자 동반자였기에 아들이냐 동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던 왕 회장님은 다음 후계자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왕 회장님은 고심 끝에 아들인 정몽구 사장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자동차 합리화 조치로 타이밍을 놓친 현대자동차 대신 정몽구 사장님이 이끄는 현대전공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과 함께 사륜구동 SUV 제작을 맡기면서 몽구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망해도 돼. 라고 했죠. 정세영 회장님에겐 쌓아올린 지금의 명성을 유지해달라며 승용차 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왕 회장님의 힘을 등에 업은 정몽구 사장님은 1989년 7월 사륜구동 SUV 개발을 추진하는데요. 일명 M카라는 프로젝트명을 내걸고 마북리 연구소를 설립해 현대자동차의 엔진과 국산화 부품을 활용해 사륜구동 SUV 차량을 제작했으나 결과는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승용차처럼 쉽게만 보였던 사륜구동 기반 SUV는 차체 구조가 복잡하고 높은 강성과 품질이 요구되는 특성을 지녀 설계가 까다로웠죠. 게다가 이미 SUV 절대 강자로 불리는 랜드로버, 지프와 같은 기라성 메이커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전공에서 차를 완성한다 해도 비집고 들어갈 팀이 딱히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결국 정몽구 사장님은 고유 모델 개발을 포기하고 사륜구동 SUV의 생산 경험이 있는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따내어 생산하는 전략으로 급선회합니다. 합니다. 고유 모델 개발만 고집하다가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라이센스 모델 생산으로 완성차 시장에 진출해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신기술을 빨리 습득하여 배우면서 실력을 쌓자는 의미가 컸죠. 그렇게 현대전공은 현대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미쓰비시의 사륜구동 모델인 1세대 파제로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드디어 1991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 등장한 오늘 그때 그 차들의 주인공,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주마라는 의미를 가진 갤로퍼가 탄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인기에 많은 판매고까지 올린 갤로퍼는 약 3개월 동안 무려 3천여 대 판매라는 기록을 써냈고 쌍용 자동차와 아시아 자동차에서 생산되던 SUV 포란도와 록스타를 따돌리며 출시 다음 해인 1992년 국내 SUV 시장의 52% 점유율을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키게 되죠. 갤로퍼 1세대는 미쓰비시 파제로를 현대로 글자만 바꿔 판매한 모델인데요. 이는 현대전공에서 현대 브랜드를 앞세운 마케팅이었는데 이거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현대차에서 만들어 보였으니까요. 사실은 바뀐 게 이름, 브랜드 말고는 하나도 없는 파제로였는데 그때 당시의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셨겠죠? 지금이었으면 아유 안녕하세요 호객님 소리 바로 들었을 텐데 그죠? 무튼 1세대 갤로퍼는 5인승 기본형 모델과 6인승 고급형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 가격 또한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각각 1,175만원과 1,295만원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현재 시세로 환산해보면 2,777만 7천원 또 3,061만 3,800원으로 판매가 되었죠. 이 금액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와 거의 비슷한 금액대입니다. 거기에 더해 2.5리터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으로 5단 수동 변속기를 적용, 최고 출력 73마력에 연비는 17.3km/L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2.5리터 디젤 터보 엔진과 3.0리터 V6 가솔린 모델까지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기도 했죠. 주력인 디젤 모델은 낮은 엔진 회전 구간에서 터지는 최대 토크로 운전자들에게 힘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비포장도로나 험로 같은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잘 달리는 차로 인정받았던 거죠. 탄력받은 현대전공은 1992년 국산 SUV 최초로 4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고 전장 길이가 짧은 숏바디 모델 갤로퍼 S를 출시했습니다. 또 1993년에는 2.5 디젤 터보 엔진에 인터쿨러 시스템을 추가해 출력을 100마력 가까이 끌어올렸고 헤드램프를 사각형으로 변경, ABS와 LSD를 적용한 뉴 갤로퍼를 1994년에 선보이기도 했죠.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5인승에서 9인승 등의 폭넓은 모델 구성으로 1994년 생산 대수 10만 대를 돌파하며 어마어마한 인기와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1997년에는 내외관을 업그레이드시킨 갤로퍼2를 출시했는데요. 기존 갤로퍼보다 곡선이 군데군데 들어가 비교적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이 특징이죠. 그리고 숏바디 모델, 하이루프 9인승과 벤 한정으로 V6 LPG 모델을 판매했는데 출력은 다소 부족했으나 정숙성이나 성능 면에서 디젤보다 우위라 이 역시 적잖이 팔렸습니다. 1세대, 2세대 갤로퍼의 특징 중 제가 꼽은 킬링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찌그러진 현대 로고 보이시나요? 저 로고는 사실 현대 공정을 의미하는데 현대 자동차의 H 로고를 사용하는 모습이 부러웠거나 멋있어 보이는지 로고를 가져다 조금 틀어서 붙였죠.
가위 모양도 아니고 H를 이상하게 찌그러뜨려 그릴 가운데다가 적용한 모습은 우프기도 합니다. 1세대 모델처럼 그냥 현대라고 넣었으면 그나마 평탄을 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저랬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던 현대전공도 피해갈 수 없는 재편을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바로 1997년 발생한 대한민국 최악의 금융위기 IMF와 1999년 성사된 고 정세영 회장님과의 강제 빅딜, 또 2000년 정문구 회장님이 주연으로 출연한 현대그룹 왕자의 난 등으로 현대전국은 현대모비스로 사명을 바꾸고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근데 완전히 접는 건 아니다 싶었는지 집중적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에만 매진하는 방향으로 틀었고, 이에 갤로퍼는 현대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 찌그러진 로고 엠블럼은 자연스럽게 진퉁 H 현대 로고를 달고 생산 판매되었죠. 그렇게 현대자동차에 귀속된 갤로퍼는 1998년 3.0L V6 LPG 모델, 그리고 쇼바디 모델의 디자인을 개선한 갤로퍼2 이노베이션을 각각 출시했는데요. 3.0L V6 가솔린 모델을 제외하고는 정부 정책에 따라 모두 승합차로 분류되고 다시 7인승과 9인승, 밴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했지만 이때부터 점점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중 갤로퍼2는 동급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그 인기가 많았는데 엔진 실린더 블록의 내구성 문제와 새로 도입된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갤로퍼가 4륜구동 SUV의 선두주자임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10년 동안 변변치 않게 바뀐 실내의 디자인을 우려먹던 갤로퍼에 질릴 대로 질렸고, 게다가 2000년대부터 강화된 환경 문제 인식에 구형 디젤 엔진 타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입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게다가 한참 부족한 편의 장비와 옵션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고요. 반면 양대 산맥으로 불리던 SUV 시장을 이끌던 쌍용 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새로운 무쏘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은 벤츠의 직렬 5기통 디젤 엔진과 다양한 편의 장비를 적용하며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무쏘를 반기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무쏘에게 점유율과 판매량에서 밀리며 점점 잊혀져가던 갤로퍼는 환경 규제를 만족하는 커먼 레일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안전장비와 편의장비를 대거 두른 새로운 모델을 내놓지만 무쏘와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처참한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갤로퍼는 2001년 출시된 상위 차종 테라칸에게 지금껏 달려와 입지를 다진 바통을 넘겨주며 12년의 여정을 마치고 단종되죠. 12년, 정말 긴 세월 동안 험로를 달리며 손발이 되어준 고마운 모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갤로퍼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갤로퍼 하면 대표적인 썰을 풀어보자면 1세대 갤로퍼는 힘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오프로드와 레저용 차량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더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갤로퍼 출시 1주년을 맞이하여 특이한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세계 여행가로 유명한 김찬삼 세종대 명예교수와 함께 실제로 이 갤로퍼로 무려 7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갤로퍼 대장정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찍은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를 통해 당대 국산 4륜구동 SUV들보다 뛰어난 내구성을 지녔다, 경쟁 차종과 비교하면 잔 고장률이 현저히 낮다는 갤로퍼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강구했는데, 당시 김찬삼 교수님은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88일간의 대장정을 완수했으며 가자, 해를 따라 서쪽으로 라는 이 영상은 그 여정에 따라 총 5편으로 나눠 반영되었죠. 이어서 또 고구려 대장정이란 광고까지 제작되었는데요. 이번엔 고구려를 소재로 해서 중국 북부 지역을 질주하는 내용의 광고였고 마찬가지로 5부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요즘에 한 번쯤 보셔도 좋을 듯한 영상일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 말고도 개그맨 배칠수 씨의 에마가 갤로퍼임을 많은 매체에서 소개했었죠. 실내를 클래식카의 감성에 맞게 깔끔하게 리스토어했고, 외관은 실내와 달리 현재 출시되는 모델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꾸며 클래식카 열풍을 한층 더 물을 지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갤로퍼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지 여러 매체 및 동호회에서 갤로퍼 리스토어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만약에 지금 현대기아차의 기술력을 녹아내어 색다르게 출시가 된다면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때 그 차들의 네 번째 주인공 갤로퍼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국내 4륜구동 SUV의 선두주자로서 피 튀기는 집안 싸움에 등 떠밀리면서도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갤로퍼.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많은 클래식카 애호가 매니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출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다시 한번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현대 기아차에서 무수히 많은 SUV들이 출시되었고 단종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예전의 감성과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반갑게 맞이하며 웃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 기억에 남는 혹은 추억이 많이 있는 차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